(2005년) 정부가 해운대를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공 후 10년 만에 송정 해양레저 거점 시설이 문을 엽니다. 해양레저특구 활성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원도심 일대 우물이 복원됐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25일 정비됩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상인들이 잦은 철거에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양레저 없는 해양레저특구 해운대라는 오명, 해마다 여름이면 나오는 지적입니다. 2005년 정부가 해운대를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7% 감소, 체류 시간 역시 1.8% 줄었습니다. 반면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박 이용은 3.2%, 체류 시간은 1.1% 증가했습니다. 해운대 관광 소비량은 0.9% 늘어난 데 반해 광안리는 6.3% 증가했습니다. 해운대를 목적지로 검색한 경우 지난해 비해 4.9% 늘긴 했는데 광안리 검색량이 9.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즐길 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운대 중심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천혜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양 레저 체험객 활동이 많았던 곳은 광안리, 다대포, 해운대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부산에선 최초로 해운대를 해양 레저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 구역으로 운영했는데 사업장 4곳 중 2곳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된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업장이 해운대 주요 관광지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매년 여름만 되면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양 레저 특구 살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송정 해수욕장 끝자락 죽도공원 인근에 위치한 송정 해양 레저 거점 시설입니다. 지난 2005년 해운대구가 해양 레저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준공됐지만 사업자가 자금난 등을 겪으며 해양 레저 사업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가 2016년 사업을 포기한 이후 휴업 상태였는데 지난해 중소벤처부의 사업 승인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아 6월 말 재개장합니다. 운영 정상화 준공 후 10년 만입니다.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송정, 서핑뿐만 아니라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파워보트 등 동력 레저 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송정 대표 마리나 시설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운영사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이 자초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규제 특례를 조금 풀어준다든지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자는 이제 정상화되도록 이제 해양레저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자를 또 전폭적으로 또 확대해야 되고요. 사업자 역시 송정 해양 레저 거점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장과 휴게실을 갖추고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송정 해수욕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태풍과 너울성 파도 등으로 시설물 파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파제가 없으니까 파도라든지 풍랑주의보가 됐을 때 시설했던 부분들이 거의 파손되거나 어떻게 보면 완전 손실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폰툰 같은 것들이 다 박살나가지고 작년에도 몇 번 박살나가지고 다 이제 손실이 났었고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사업장. 사업자는 해양 레저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간 공모 사업인 해양 레저 특화 사업, 투자도 수익 창출도 민간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 등으로 지자체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출발 속에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지 해운대 해양 레저 특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일대에 우물이 복원됐습니다. 옛 추억의 향수를 떠오르게 하고 또 마을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이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복원된 우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한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한 골목 끝자락. 정자 같은 구조물이 설치된 정중앙에 원통형 콘크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경 복원된 우물입니다. 우물 옆에 설치된 벤치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벽면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우물을 왜 복원했는지 의문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가 이야기 안 합니다. 쉬시거나 이렇지 않으세요? 안 해요. 옛날에는 뭐 그래 세미도 치고 막 이래 약도 엮고 이래 가지고. 실제 이 우물은 복원 전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빨래 같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복원하고 나서 물이 나빠져 갖고 철 같은 게 녹슬어 갖고 녹물도 들어가고 복원하고 나서 더 물이 나빠져. 복원하고 나서는 물 청소도 안 해요. 우물 복원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상수도 보급 이전 우물터에서 주민들 간 교류가 이어진 것에 착안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복원 현장을 살펴보면 의문부터 듭니다. 대부분이 성인 서너 명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앉을 수 있는 벤치도 거의 없습니다. 나무 기둥이 썩어가는가 하면 우물 입구를 막아놓고 일부는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채워놨습니다. 복원된 한 우물은 당초 우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복원됐습니다. 여기서는 이 우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위 틈새에 나오다 물이 고이고 나머지 넘치듯 흘러가는 자리에다가 독광을 묻어가지고 이래 우물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주관한 부산시조차 몇 개의 우물이 복원됐는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1년 복원된 한 우물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 관리도 허점투성입니다. 한 우물에 게시된 수질 검사표에 적힌 날짜는 2015년이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안 되다 보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건 물론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복원 이후에 지하수의 관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세워서 기존 우물이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때 유행처럼 복원된 우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물이 복원됐다는 사실은 잊혀가고 도심의 또 다른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25일 정비됩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상인들이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까지 상인들은 각자 물건을 정리하고 25일 구청에서 60여 명 인력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잔재물 정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는 당초 지난 1월 말 포장마차촌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상인들은 1년 더 영업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세 단장을 거쳐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 노동조합이 보건소장 전출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노조는 갑질 보건소장 전출 합의 구청장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접수됐습니다. 노조는 보건소장 공식 사과와 올해 7월 전출을 구청과 합의했지만 최근 구청이 보건소장 인사는 부산시 소관이라며 전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조는 구청장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가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 이삼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앉아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동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 몇 분이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이 꽃 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니아까도 만든 사람도 막 이래 지내가려 하면 이래 옆으로 막 서가지고 지내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골목도 다 느리게 해놨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 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 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두브로그를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 석 줄씩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가지고 채송화를 심어서 채송화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 때 천박 꽃나무 거기고 여 많이 해. 그래 댕기면서 다 둘씩 이제 자꾸 짜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 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 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다른 주민 주도의 지역 회생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 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마다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17일 부산대학교 장전동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대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피해 여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